예, 역사상 최초는 아니지만 탄핵된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쓴 역사상 최초의 날이죠. 네, 처음이에요. 역대 대통령 조사로는 이제 4번째라고 하지만 예. 검찰청사에 쓴 순서는 3번째죠.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부 다 거부하고 내려가서 그냥 바로 감옥으로 가셨잖아요. 함천으로 튀었죠. 예, 예.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쎄. 조사를 구치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 검찰청사 조사를 받은 적은 없어요. 어허, 포토라인 안 썼고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네.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인데 파면 즉 네.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 그렇죠. 전 당군이네. 대통령. 일단 포토라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리 싸움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뇌물죄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거죠. 혐의 자체는 13가지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많아요. 예, 차고도 넘친다. 예,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예. 뇌물죄 딱 한 건이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른바 통치자금도 사실상 그 뇌물이었죠. 예. 그러니까 혐의 사실이 다 굉장히 간단 명료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그 13시간 했고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 기록 찾아보니까 17시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서면 질의 답변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동안에 이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혐의 사실은 훨씬 더 많고 이게 13시간 내에 되겠느냐. 예. 지금 이제 검찰이 그동안에 리허설 어제까지 계속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상 시나리오별로 이제 리허설 한 것까지만 놓고 보면 이거 13시간 안에는 힘들다. 힘들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망이죠. 근데 답변의 이해도에 대해서 현격히 문제 직면하지 않을까 검찰이 그게 뭐 이제 그건 이제 어법인 것이고 전체적인 이제 법리 이제 논쟁은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까지 그 예상대로만 보면은 이제 전면 억울하다. 부인이죠. 억울하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것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뇌물죄 의율이 가능하냐. 이거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변호인들이 지금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변호사들이 지금 9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2명 정도가 지금 더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부장검사 출신 이제 변호인들이 지금 보강이 되기는 했는데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급이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제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검찰의 지금 화력하고 변호인단의 화력은 사단급 병력하고 지금 중대급 병력이 지금 맞붙은 거예요. 이쪽은 예. 중화기로 지금 미사일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변호인들이 기껏 해와야 제가 보기에는 한 권총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스커드 미사일 대 세총쯤 되나? 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법리 논쟁을 지금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변호인단 구성을 놓고 보면 형격히 불리해 보이는 게 객관적 전력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검사장급이나 검찰총장급으로 해서 이제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 이제 민정수석 출신들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최재경 전 민정수석한테도 부탁을 해보고 예. 홍경식 전 민정수석한테도 부탁을 해보고 홍경식도 했는데 있었네요. 예. 네, 이제 다 고사하고 답변 안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해서 형사 재판을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죠. 예. 완전 침몰한 타이타닉호에 우리가 물속에 들어서 타고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꼭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인간적 정리로만 놓고 보면 사실 거절하기는 어렵다는데 예.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자초한 측면이 좀 있어요. 이게 최재경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17기고 지금 예. 이제 주인 검사들이 28기, 27기이기 때문에 적절했거든요. 근데 불타는 마차에 올라탄다는 심정으로 들어갔는데 검찰 조사 전면 거부해버렸잖아요. 다른 옆에 사람들이 조언을 듣고 최재경 민정수석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대통령도 못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독대도 잘 못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형사 재판을 하기로 들어가기에는 모양새도 그렇고 실효가 없다. 그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도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고사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미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 뭐 불타는 마차에 올라탔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검찰 조사 받으면서 한번 이 상황을 모면해 보자. 네. 그리고 아주 정면으로 승부해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그냥 타버렸잖아요. 예. 청와대라는 마차만 탄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불타버렸으니까. 본인 뭐 본인도 새손가락 하나 좀 탔을 정도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최재경 민정수석의 성향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보면 본인은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정면 돌파를 해서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고 나라가 좀 안정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충성심은 분명히 공명심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조사 받았으면 그때 당시에 그렇죠. 지나간 일이지만 네. 조사 받고 인정을 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그냥 탄핵이 아니라 사임하는 쪽으로 갔었으면 훨씬 더 둘이 명예스럽게 타이밍을 놓쳤죠. 그럼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제는 이제 법리 싸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될 건가는 이제 좀 지켜봐야죠. 어쨌든 변호사의 화력은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자,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오늘 9시 좀 넘은 시간 9시 반이 안 된 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늘 이슈를 만들어주세요. 특수야 특수. 이분 때문에 봉도사의 정치쇼, 정봉주의 정치쇼가 살아. 이런 분들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모르겠어. 그렇죠? 침묵하고 계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검찰 출신이죠. 여의도 검찰통. 이건 작가가 썼는데 아니다. 검찰통 많아요, 여의도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태섭입니다. 여의도의 검찰통입니다. 이게 육두문자 나갈 뻔했네. 자, 그리고 특검 정국 그다음에 헌재 전문가라고 자칭 타칭 노영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입니다. 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검찰 출석하니까 가슴이 짠해요? 조금 짠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잘됐다 짠. 자, 그리고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 이분은 그 열혈 기자 정신의 모범 답안. 이건 누가 써 이런 거를 도대체. 시사인 고재열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재열입니다. 예. 자, 세 분 전문가 모셨는데요.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 오늘 검찰 출두하신 분은 불통해갖고 이 사단이 만들어졌죠. 소통하는 방송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샵 1035 문자 폭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고재열 기자님. 네. 직접 보셨어요? TV로? 네, TV로 봤죠. 예, 현장에 안 나갔고 뭐 기자들 그냥 오토바이도 쫓아가고 뭐 차도 쫓아가고 SBS 차량이 제일 잘 보이더만. SBS TV로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잘 봐요. 그렇죠. 막 현장에 가보면 번잡해가지고 그리고 자리 잡기도 힘들고요. 예. 뭐 카메라가 엄청 했는데 진짜 격세지감이더라고요. 네. 다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전 국민이 그냥 우러러봤던 저만 빼고. 딱 8분 걸렸습니다. 9시 집에서? 16분에 집에 나와서 9시 24분에 중앙지검 도착했는데 저 8분을 위해서 이 온 국민이 그 오랜 시간을 그 험한 길을 달려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찰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치인으로서 의전에 강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사진에 찍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탈 때 그리고 또 내려서 잠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기에 있어서 카메라를 향해서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포즈를 취하는 어떤 그런 그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긴장의 어떤 그 표정이 역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 금태섭 검사님. 예. 오늘 박근혜 전 검사 대통령을 소환했죠. 예, 오늘 봤는데 금검사. 왜 그러십니까? 다른 대로 얘기하시오. 당하신 게 많으니까 검사 상대로 하고 싶으시군요. 오늘 아까 예. TV를 보니까 해설하시는 분들이 메시지가 길게 나올 걸로 알았는데 예. 아주 짧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얘기 안 한 부분까지 해서 많은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변호사를 하다 보면 검사를 한 뒤에 변호사를 하다 검사를 한 뒤에 변호사를 하다 보면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뭐 대기업 대표라든가 예. 정치인이라든가 한테 변호사들이 대부분 그 메시지를 하라고 하거든요. 딴 얘기 하지 마시라. 그러고 들어갈 때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얘기만을 해라. 박 대통령은 거기다가 뭐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한마디 더 했는데 이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진 것을 인정한다거나 뉘우친다는 말씀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말은 안 했지만 지금까지 했던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 예. 나는 억울하다. 그 메시지를 보여준 거나 다름없고요. 예, 기자들이 이제 그 포토라인이 굉장히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 멀리 쳐져서 보통은 기자들이 거기서 심지어는 뭐 이 반말까지 해가면서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거기서 억울할 때 한마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들어간 걸로 봐서는 조사받는 동안도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객관적인 증거와 다르더라도 나는 억울하다. 뭐 사익을 취한 거 없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송구스럽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그 한마디를 갖고 지금 이렇게 오래 해설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 자기 책임 얘기도 없고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고 1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여의도의 검찰통이라서요. 깔때기를 어설프게 배우면 저런다니까. 고영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은 노영희 기자 입장에서. 예. 네, 사실 뭐 지금 뭐 저도 변호사니까 예. 제가 변호사라면 당연히 의뢰인한테 성실히 조사받겠다 그 말만 하고 가급적 말을 아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토를 달면 금변 의원님. 잠깐 토를 달면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송구스럽다라고 한 그 말이 그냥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는 정도인 것이지 뭐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뭐 뉘우친다 이런 건 아니었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껏 열심히 했을 당연한 거예요. 그 법원에서 예. 그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예. 다 무죄 추정이 추정이 다 원칙. 예. 되는 것이고 따라서 본인 스스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시끄럽게 되고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서 미안하다 이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 아직 뭐 조사도 안 받은 상태에서 내가 죄를 져서 미안하고 죄책감 느낀다 뉘우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 조사받기 전에 이미 자백을 다 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을 지지해주는 뭐 박사모라던가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한 30명쯤 되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내는 또 메시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미안하다는 그 뜻의 의미는 이제 그런 정도로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우병우 수석도 그랬잖아요. 롯데 그때 그 압수수색 하기 전에 정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에게만 보고를 했다. 그랬는데 롯데에서 갑자기 70억을 최순실 씨가 롯데로 반환해 주더라. 그 말의 의미는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알려주고 최순실 씨가 롯데 관련된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돈이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객관적 증거는 사실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문제만 남은 겁니다. 예. 저는 그 확신범이 아니라 학습범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습범. 그러니까 구절 기자는 넌 다른 용어를 한번 써야 돼. 직성이 풀려. 네, 오해범 아닐까요? 뭘 오해범. 만들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 뭐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동안 이제 이렇게 조사를 받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최순실 씨의 시나리오에는 우리가 역산해 보면 이렇게 걸렸을 때까지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처음에 그림을 짤 때부터 걸렸을 때에 그것에 대한 우려부터 있어서 그걸 이제 리스크를 해치해 놓은 게 보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의도로 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을 세뇌시킨 그림을 거라는 그려놨던 거예요. 세뇌? 거죠. 그런데 금태섭 검사님, 예, 변호사 대 변호사 싸움으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 대 이제 검사의 싸움.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들이 좀 약하다는 평이 있는데. 헌재에서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예. 과연 탄핵 심판에서 재판에 이기려는 마음이 있기는 한 건지 한 태도를 보인 것은 맞습니다. 모든 법조 인사들이 다 그렇게 평가했죠. 예, 이거는 그 뭐 자기 꿈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의뢰인을 위해야 되는데 자기 꿈을 펼쳤어요. 예, 그렇게 태극기도 펼치고 자기 꿈도 펼치고. 그런 장면인데 지금은 오늘 입회하러 들어간 정장현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는 검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유영하 변호사도 검사 생활을 오래 했고 정장현 변호사는 저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검사 생활할 때 제 옆방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 나름의 대응은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변호사의 실력도 문제지만 이 변호를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진짜 아주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박근혜 대통령은 물어볼 수가 없는 사람이죠. 만나기도 어렵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 변호사한테도 변호인한테도 솔직히 얘기를 안 해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변호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순전히 변호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지금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최순실 씨, 차은택 씨, 고영태 씨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귀국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정치평론가들 특히 야권 쪽 분들은
이게 무슨 기획 입국 아니냐. 이걸 해가지고 사건을 다 망쳐버리려는 거 아니냐. 예, 최순실의 10월 11월이었죠. 예, 작품 아니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거의 망하는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최순실 씨가 고집을 부리고 지금 정유라처럼 안 들어왔으면 이게 훨씬 길어졌을 겁니다. 예. 나라는 더 어지러웠지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이렇게 수사하기가 훨씬 어려웠을 텐데 이게 그냥 오니까 어쨌거나 조사가 이루어지고 다 구속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보도가 나왔죠. 예. 그런 것을 보면 만약에 그때 변호사들이랑 의논을 했으면 좀 다른 작전을 짤 수도 있었을 1도 텐데. 2부 3백. 그렇죠. 1도 2부 3백. 예. 그게 뭐 그냥 뭐 생활의 지혜인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도망을 안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자, 금태섭 의원님 예. 너무 궁금한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13가지 아니에요? 예, 1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위반은 검찰에서 특수본 때 4개, 총 8건. 아니 4개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요. 그다음 특검에서 3개 법률을 위반했고.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직권남용,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검에서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의료법 위반.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요. 예. 이게 13개 사항은 뭐고 법률 위반 7개는 또 뭐지? 이거 우리처럼 법무부 들어온 사람 금방 알거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미르 K스포츠 재단에서 돈을 거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삼성에서 또 최순실 씨 따님한테 그 뭐 승마 관련해서 지원한 것도 예. 있고 그건 별개의 플라디미르 사실이지만 말 사준 거 있고. 예, 죄명 자체는 뇌물로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들어서 어떻게 조사합니까? 이 13가지를 조사를 할 텐데 예. 스토리별로 조사를 할 텐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간단한 거 먼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상 기밀 누설 같은 거는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예.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으니까 담화 1차, 2차, 3차 담화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인정을 했죠. 예. 그런 부분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복잡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만드는 과정서부터 해서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무슨 법 위반 이건 자기들이 나중에 분류하는 나중에 거고. 검사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하. 예. 노희 변호사님, 근데 헌재 판결문을 보면 이 내용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제 헌재에서 그 결정문에 적혀 있는 그것하고 예. 이 형사 사건에서 그 우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도의 그런 사실관계 확인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 헌재에서 그 재판할 때 심판할 때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형사 소송에서 하는 것처럼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증거를 들이대고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더니 그랬죠. 재판관들이 아니다. 이거는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그거하고는 때문에.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헌재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 정도의 그 정도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엄격한 증거들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서 좀 노리고 있는 거가 있고요. 예.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그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자꾸 뇌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명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SK나 롯데 같은 곳에서는 다들 현안들이 있어서 예. 미르나 K재단에 돈을 내면은 현안을 대통령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청탁하고 대가가 왔다 갔다 했다. 이게 지금 얘기잖아요. 검찰의 얘기죠. 예.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미르나 K재단에는 사실은 그 대기업들만 돈을 낸 게 아닙니다. 53개 기업이 다 돈을 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중에서 현안이 있어서 돈을 낸 것에 대한 대가를 그런 식으로 해결을 받았던 기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미르나 K라고 하는 그 재단에 돈을 낸 행위는 모든 53개 기업이 다 똑같은 건데 예. 롯데나 SK나 삼성은 그 행위가 뇌물이 되고, 예, 우리는 뭐 나머지들은 뇌물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아하.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예. 어쨌든 법리적으로 정말로 이게 뇌물인지 대가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투어볼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변론해서 검찰 추궁하시오. 예, 저도 그 탄핵 그 심판 초안 쓰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게 미르 스포츠재단,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돈 낸 것을 전부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래서 이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또 노 변호사님이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우리 방송 살아야 돼. 똑같이 모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안이 있는 데선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하. 뭐 총수가 구속돼 있는데 좀 있으면 사면이 예상된다거나 예. 그런 기업은
그러니까 왕 분명히 회장이 귀국한답니다. 예, 노 이런 거 하면 안 변호사님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변론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은 설득력이 사실인데 있다. 설득력이 있는데 하나하나 나눠서 보다 보면 A라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뇌물죄가 안 되더라도 그 당시에 뭐 면세점 인허가가 걸려 있는 B라는 기업에서 받은 것은 뇌물이다. 이것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사님들이 그렇게 예. 대답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엄격한 그런 기자의 눈으로 이제 네, 또 게임도 있겠지만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그 결정 과정을 보면은 사실의 싸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완패한 게 아닌가 너무 싶습니다. 밀렸죠? 예. 예. 왜냐하면 일단 뭐 워낙 김태석 위원님이 변호사를 잘 쓰셔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일정한 부분에서는 논박이 되고 아, 이거 소추위원이었었어요? 소추위원은 아니고 이걸 썼습니다. 그 박지민 의원이랑 배우 이런 주민이었어요? 분들이었죠. 예, 그런 게 제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이 그래서 사실의 싸움을 졌는데 패전 투수들이 지금 뭐 그대로 다시 이제 또 변호인단을 왔고요. 예, 그동안 어깨 수술 받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의 싸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의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확신범이고, 그러니까 계속 의도는 좋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에서 이 의도에 대한 부분까지 논박을 해낸다면 그거는 이제 고의라 그러죠 보통 이제 법률적으로는. 엄청난 게 되는데, 근데 또 모든 범죄인들이 사실은 의도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거 부정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문자는 봉도사도 춤추게 한다. 이거 읽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시간 내내 법률 얘기해봐도 귀에 꽂히는 거 한두 개밖에 없어요. 영장 청구할 거냐 말 거냐. 노영희 변호사가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이거. 그렇지. 그리고 금태섭 변호사 공부 열심히 안 한 것 같다.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이 사람들 다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구나.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로 문자 폭탄 터지고 있습니다. 6119님,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하는 근로자인데요. 방송을 들으니까 답답했던 가슴 뭔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우리가 방송하는 겁니다. 5231님, 서산입니다. 예쁜 하루 공부해서 봉도사님 방송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 같이 들으시고요. 2333님, 레미컨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들어도 되죠? 당근입니다. 4079님, 화물차 기사입니다. 날씨가 화창합니다. 그런데 졸려요. 잠 깨세요. 영동 고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졸지 마세요. 1967님, 봉도사님 80만 화물 기사들도 예뻐해 주세요. 이뻐요. 자, 이 금태섭 의원님, 예.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입니다, 봉도사님. 감동이에요? 예. 그럼 이따가 돈 좀 내고 가요.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단문 50원, 장문 자, 100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궁금한 게 고재열 기자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략은 뭐 새 나온 건 있어요? 글쎄, 저는 그 계속 옆에 유영하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유용한 변호사는 저도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붙어봤거든 그 양반하고. 금태섭 의원님은 검사 시절에도 품행이 좋으셨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검찰 수사 잘 받는 법 해서 잘렸지. 그 책 썼다가. 이건 명예훼손으로 금 걸릴 수도 있어요. 품행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예. 아니 그런 비리 이렇게 다 경력에 있으니까. 풍기불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또 변호를 유달리 잘하는 게 이게 파렴치범 변호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걱정스러워. 이 17대부터 계속 도전을 했어요. 국회의원 정치에. 떨어졌죠, 근데. 17, 18, 19, 가슴 20까지. 아파요. 그러면 근데 정치인들 떨어진 건 공개적으로 자꾸 얘기해야지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그런데 이분이 이 4번 떨어지는 동안에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열심히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분은 앞으로 남은 변호사 생활에도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앞으로 남은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예. 방점이 있는. 그래서 내가 보면 옆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정무참모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정무참모가 4번 떨어질 정무참모를 클래스가 좀 떨어지죠. 그렇죠. 이게 아니 제가 명예훼손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2008년도에 저하고 한번 부딪혀 봤어요. 근데 네. 이분은 법조계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뒷골목에서 라면 끓여먹는 게 딱 맞더라고. 이런 거 명예훼손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요? 뒷골목에서 라면 끓여먹는 게 그게 그게 안 돼요. 근데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조심합시다 우리. 아니 뒷골목에서 라면 끓여먹는 게 적합하다라고 그냥 하는 저 본인의 개인적 의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평가가 아니야. 자 어떻게 조사를 받을까? 내가 계속 부인할 것 같습니까?
일단 검찰에서 심하게 추궁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왜냐하면은 이 추궁을 한다는 것은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자백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좀 이상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정호성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저 연설문만 줬다는 거는 안 맞지 않냐? 예. 자백을 해라. 또 정우성 비서관은 녹음 파일이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지금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들과 이게 안 맞는다. 예. 그것을 보여주는데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게 안 맞는데 전직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호성의 녹음 파일이 초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이 녹음 파일에 의하면 안 그렇지 않냐. 근데 그건 물어보고 하면은 결국은 설복시켜서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증거들을 들이댔을 때도 대통령이 아무 말 없으면 점점점 좀 그렇게 가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게 대답이 없는 거고. 한 번 이상 조사하기가 한 번 넘어서 두 번 세 번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박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확인하는 작업하는데도 밤늦게까지 갈 겁니다. 예, 몇 시쯤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여튼 12시 근처 돼서는 끝낼 생각을 할 거고 만약에 12시가 넘어서 조사를 하려면 박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12시 넘어서? 예, 오.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나 그건 또 몰랐네. 동의 안 한다 그러면은 다시 또 조사를 하든지 조사가 중간에 못 하게 끊기고 되는데 다시 소환하고. 예, 그럼 검찰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12시 전에 문답이 마치는 걸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금태섭 변호사가 잘 모르고 한 얘기인데. 아니 근데 저렇게 그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고 하고 이제까지 네네. 변호사가 누굽니까? 그 검사가 누굽니까?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이원석 8부장. 이원석 특수일부장. 특수일부장. 이원석 네. 특수일부장. 이 두 분이 지금 담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웅재 형사 8부장이 최순실 재판 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최순실 박근혜 공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이 사건을 꿰뚫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원석 부장님도 꿰뚫고 계세요. 두 분 다 꿰뚫고 계시는데 이제 뭐 요점은 그거죠. 그 A라고 하는 거 인정하십니까? B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네. 거예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뭐 내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안정모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떠십니까? 그러면 대답이 그거야 그 사람이 쓴 거겠죠.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고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맥락을 보셔야죠. 그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변호사 당장 고용하고 싶어. 제가 봐서는 노영희 변호사가 가시면 훨씬 잘하실 겁니다. 지금 네, 그래도 네. 유죄 전문 변호사 아니에요, 저게? 아니요, 제가 되게 사건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더라도 빠져나갈 구멍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검사님들이 그런 것을 계속 집중해서 신경 쓰고 에너지 낭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내고. 네,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관계하고 그렇죠. 충돌하기 때문에 네. 다른 건 증거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이걸 신문 조서를 읽어보면 예. 누가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다 알 정도만 소명해 놓으면 되고 사실 박 전 대통령을 오늘 소환 조사하는 거는 예.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자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비장의 카드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박 비싼 카드 대통령이 뭔지 뭐-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윤 전 추가 조사받은 것을 보면 처음 와가지고 자기는 최순실 모른다. 예. 헬스클럽에 드나드는 회원으로 인줄 그냥 알았다. 아하. 그 정도 알았다 하니까 검찰이 딱 들이댄 게 최순실이 윤 전 추한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들이밀었거든요. 예, 윤 그 빨리 선생님 내년에 시집가라고. 꼭 시집가세요. 예, 이런 거를 하면 사람이 그게 표시가 나죠. 그러니까 검찰도 예전에 그 녹음치 파일 얘기하면서 뭐 30초만 들으면인가 뭐 10초만, 5분만 들으면 10초만. 그 들으면 뭐 그 폭발할 거다 그런 얘기가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검찰이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한 증거를 몇 번은 들이댈 겁니다. 근데 저 말씀이 맞긴 한데 예. 그 윤전추 그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경우는요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럼요. 아니 회원이 그냥 내 결혼 안 한 거 알고 일방적으로 썼다 이러면 할 얘기 없는 그게 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런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좀 믿기 어렵잖아요. 예. 좀 더 믿을 수 있는 거는 해보세요. 나는 회장인데 그런 거 내가 안 쓴다. 밑에 있는 비서가 알아서 고맙다고 카드를 쓴 거겠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럴 수 있어요. 최순실. 예. 그럼 박근혜 너- 대통령은 이제 밥 해주는 아줌마라 그랬잖아요. 무슨 회장이라고. 아니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는 결국은 예.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쓸데없이 그 담화 여러 번 하면서 말을 많이 했고. 그러면 우리 그렇죠. 그 금태섭 검찰의 그 검사 시절에 조사 잘 받는 법 무조건 묵비권 행사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검찰에서 좀 안 좋아가지고 나오신 거 잘렸죠. 아닙니까? 잘린 거에 나온 거예요. 그때 약간 제가 뭐 나왔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그때 나와서 국회의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참 이상해요. 자 고재열 의원님. 예. 의원님. 고재열 다 될 거야. 섞여 막. 막 시켜줘 그냥. 저는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은 예. 이 검찰이 조사를 할 때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뒤에 유영하 변호사, 정장현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사실은 그 많은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그게 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의에 또 어긋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빌미를 줄 여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김태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은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문자 폭탄 터지고 있고요. 8019님 충남 공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시각장애인 바리스타입니다. 신나는 정치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음악 틀지 말고 이거 크게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아님 정치 1도 모르는 아줌마입니다. 봉도사님 정치쇼 오픈한 날부터 듣고 있어요. 정치쇼 9일만 들으면 정치구단 되신다니까요. 아 이건 PD가 쓴 거구나. 우리가 정치 이해시켜드리려고 열일하고 있습니다. 6014님 저는 아이스크림 영업사원인데 시원시원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아주 고마워요. 아이스크림보다 시원한 정봉주의 정치쇼. 김현종님 봉도사님 부추 농사 짓는 농사꾼입니다. 속 시원합니다. 예, 부추도 쭉쭉 자랍니다. 김명희님 한의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보고 어느 편이냐고 묻는데 참 난감해요. 우리나라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편이냐고 묻냐면요. 정봉주의 정치쇼 편이라고 쓰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잠깐만요. 예. 그 봉도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약간 좌파 성향을 가진 방송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좌파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얘기하는 게 좌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 있잖아 지금.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홍준표 지사도 나오셨었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네. 특히 이제 바른정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런 분들 나오면 무척 나이스하게 잘해줘요. 왜냐하면 다 내용을 듣고 판단은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출신이니까 약간 성향을 그쪽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 나올 때 훨씬 더 열심히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차별 대우를 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차별이야 역차별. 저한테도 좀 잘해주세요. 싫어요. 아니 자 이제 궁금한 거 내일은 또 남경필 지사도 나오시거든요. 근데 자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예, 할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해야 하네요. 일단 영장 청구는 할 것 같아요. 예. 고재열 변호사님은 왜 계속 바꾸세요? 그런데 이제 좀 그 구속영장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역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안 치면 예. 그것은 이 자유한국당을 안 돕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쳐야지 자유한국당이 이게 결집이 되지 않습니까? 동정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원에서 발부하느냐 여부에 따라 그렇죠. 달라지니까. 그리고 영장을 언제쯤 청구할 것 같아요? 오늘 조사 끝나면? 오늘이 화요일. 조사는 이걸로 끝내겠죠, 그냥? 예, 이걸로 끝날 겁니다. 이걸로 끝나고 내일 검토해서 내일 늦게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청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 유문의 1편에 금요일날 청구한다 그랬는데. 거기도 잘 몰라서요. 잘했어. 안 나오면 까는 거야. 거만해졌어. 자, 노영희 변호사님 언제쯤 청구할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동의하면서도 어쨌든. 달리 얘기하는 척하네. 자, 그러면 목요일까지, 자, 늦어도 목요일까지 구속영장은 청구할 것이다. 예.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예. 조사받고 난 다음에 3주 동안 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사이에 극단적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찰이 비난을 많이 받았고 또 사실은 이제 피의자 조사받은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빨리 할 겁니다. 예, 만약에 영장을 안 청구하면 내일 모레쯤에 그냥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그렇죠. 방침을 그렇게 해야죠. 밝히든지. 예. 빨리 입장을 결정을 빨리 입장을 해줘야 돼요. 밝혀야죠. 예. 오히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3주 끌은 것은 오히려 상당한 심리적 고문을 한 거였었다. 그렇죠. 차라리 구속이 돼버렸으면 지금 살아계셨을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영장 청구도 안 하고 안 한 것도 아니면서 수사 상황만 계속 흘리니까 거의 모욕주기를 한 오히려 거죠. 너무 오히려 잔머리 쓴 거네 그게. 그 트릭 쓴 거네. 대단히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검 중수부가 해체됐죠.
저도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검찰에 나온 거예요? 전에 나왔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예. 사실은 저는 이번 조사에서 완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 됐으면 이미 무너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너무 늦게 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명확해져 이렇게 와서 확인된다면, 예, 그렇게 와서 본인이 여기서 부정하는 건 정말 무덤을 파는 일이 되는 그런 지점에 알겠습니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0331님, 저도 정치 문외한 애엄마 1인입니다. 정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신기하네요. 1667님, 저는 물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듣는데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님,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정치쇼 정말 시원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올바른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태섭 의원은 의원도 같이 여기서 거듭니다. 거들어요. 거들겠습니다. 8822님, 화장실도 못 가고 머리에서 듣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세요. 요식은 걸려요. 오늘 진짜 멋진 방송입니다. 아산 애청자예요. 마지막으로요. 금태섭 의원님, 영장 실질 심사를 예. 통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언제쯤 하죠, 실질 심사는? 실질 심사는 목요일날 이제 영장 청구하고.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경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할 텐데 예. 다음 주 초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지금 고재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가 너무나 많이 밝혀졌고 이 공범들이 다 구속돼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될 것으로 구속된다. 봅니다. 예. 쎄. 노영이. 저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탄핵되기 전에 조사받을 걸 얼마나 지금 괴로워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요. 그때 다 조사받고. 그때 받았었으면 사실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아마 잘 정리가 됐을 건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망했죠. 그리고 또 상황이 안 좋으면 탄핵 가기 전에 또 그렇죠. 사임을 했었어야죠. 정치적 기회가 그럼요. 있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기회를 놓친 거니까 아마 한탄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예. 법원 입장에서는 발부가 될 거다. 아니요. 그건 모르겠다. 모를 건 뭐 하려고 그랬어, 전문가가. 아니, 저 몰라요. 아니,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반반이요? 예. 예, 반반이면은 영장 발부될 가능성 반, 영장 신속하게 발부될 가능성 반. 하여튼 반반인 것 조금 같습니다. 더 높을까요? 어떨까요? 근데 이제 가능성. 발부 쪽이 조금 가능성이 55% 정도. 알겠습니다. 고재열 기자님. 저는 이제는 패스트 트랙에 접어들었다. 모든 게 빨리빨리 수사 내용 정리도 빨리 그다음에 영장에 대한 처리도 패스트라고서는 빨리. 과거 트랙이라는 줄 알았어. 그건 패스트가 아니라 패스트. 예, 역사상 최초는 아니지만 탄핵된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쓴 역사상 최초의 날이죠. 네, 처음이에요. 역대 대통령 조사로는 이제 네 번째라고 하지만 예. 검찰청사에 쓴 순서는 세 번째죠.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부 다 거부하고 내려가서 그냥 바로 감옥으로 가셨잖아요. 한참으로 튀었죠. 예.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진짜. 조사를 구치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 검찰청사 조사를 받은 적은 없어요. 포토라인 안 서고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네.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인데 파면 즉 네.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 그렇죠. 전 당군이래. 대통령. 일단 포토라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리 싸움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뇌물죄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거죠. 혐의 자체는 13가지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많아요. 예, 차고도 넘친다. 예,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예. 뇌물죄 딱 한 건이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른바 통치자금도 사실상 그 뇌물이었죠. 예. 그러니까 혐의 사실이 다 굉장히 간단 명료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13시간 했고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 기록 찾아보니까 17시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서면 질의 답변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동안에 이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혐의 사실은 훨씬 더 많고 이게 13시간 내에 되겠느냐. 예. 지금 이제 검찰이 그동안에 리허설 어제까지 계속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상 시나리오별로 이제 리허설 한 것까지만 놓고 보면 이거 13시간 안에는 힘들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제는 이제 법리 싸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될 건가는 이제 좀 지켜봐야죠. 어쨌든 변호사의 활약은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자,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오늘 9시 좀 넘은 시간 9시 반이 안 된 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늘 이슈를 만들어주세요. 특수야 특수. 이분 때문에 봉도사의 정치쇼, 정봉주의 정치쇼가 살아. 이런 분들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모르겠어.
그렇죠. 침묵하고 계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검찰 출신이죠. 여의도 검찰통. 아, 이건 작가가 썼는데 아니다. 검찰통 많아요, 여의도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태섭입니다. 여의도의 검찰통입니다. 아, 이게 육두문자 나갈 뻔했네. 자, 그리고 특검 정국, 그다음에 헌재 전문가라고 자칭 타칭 노영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입니다. 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검찰 출석하니까 가슴이 짠해요? 조금 짠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럼요. 예, 잘됐다 짠. 자, 그리고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 이분은 그 열혈 기자 정신의 모범답안. 이거 누가 써 이런 거를 도대체. 시사인 고재열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재열입니다. 예. 자, 세 분 전문가 모셨는데요.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 오늘 검찰 출두하신 분은 불통해갖고 이 사단이 만들어졌죠. 소통하는 방송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샵 1035 문자 폭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고재열 기자님. 네. 직접 보셨어요? TV로? 네, TV로 봤죠. 예, 현장에 안 나갔고 뭐 기자들 그냥 오토바이도 쫓아가고 뭐 차도 쫓아가고 SBS 차량이 제일 잘 보이더만 SBS TV로 나와서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잘 봐요. 그렇죠. 막 현장에 가보면 번잡해가지고 그리고 자리 잡기도 힘들고요. 예, 뭐 카메라가 엄청 했는데 진짜 격세지감이더라고요. 네. 다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전 국민이 그냥 우러러봤던 저만 빼고 딱 8분 걸렸습니다. 9시 집에서? 16분에 집에 예. 나와서 9시 24분에 중앙지검 도착했는데 저 8분을 위해서 이 온 국민이 그 오랜 시간을 그 험한 길을 달려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 찰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치인으로서 의전에 강한 그래서 타고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꼭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인간적 정리로만 놓고 보면 사실 거절하기는 어렵다는데 예.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자초한 측면이 좀 있어요. 이게 최재경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17기고 지금 예. 이제 주인 검사들이 28기, 27기이기 때문에 적절했거든요. 근데 불타는 마차에 올라탄다는 심정으로 들어갔는데 검찰 조사 전면 거부해 버렸잖아요. 다른 옆에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최재경 민정수석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대통령도 못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독대도 잘 못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형사 재판을 하기로 들어가기에는 모양새도 그렇고 실효가 없다. 그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도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좀 고사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미 최재형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 뭐 불타는 마차에 올라탔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검찰 조사 받으면서 한번 이 상황을 모면해 보자. 네. 그리고 아주 정면으로 승부해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그냥 타버렸잖아요. 예. 예. 청와대라는 마차만 탄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불타버렸으니까. 본인 뭐 본인도 새손가락 하나 좀 탔을 정도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최재경 민정수석의 성향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보면 본인은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정면 돌파를 해서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고 나라가 좀 안정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충성심은 분명히 공명심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조사 받았으면 그때 당시에 그렇죠. 지나간 얘기지만 네. 조사 받고 인정을 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그냥 탄핵이 아니라 사임하는 쪽으로 갔었으면 훨씬 더 둘이 명예스럽게. 타이밍을 놓쳤죠. 그럼요. 여러 차례 전망이죠. 근데 답변은 이해도에 대해서 현격히 문제 직면하지 않을게 검찰이 그게 뭐 이제 그건 이제 어법인 것이고 전체적인 이제 법리 이제 논쟁은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까지 내온 그 예상대로만 보면은 이제 전면 억울하다. 부인이죠. 억울하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것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뇌물죄 의율이 가능하냐? 이거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변호인들이 지금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변호사들이 지금 9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2명 정도가 지금 더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부장검사 출신 이제 변호인들이 지금 보강이 되기는 했는데 뒷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급이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제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검찰의 지금 화력하고 변호인단의 화력은 사단급 병력하고 지금 중대급 병력이 지금 맞붙은 거예요. 이쪽은 예. 중화기로 지금 미사일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변호인들이 기껏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한 권총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스커드 미사일 대 세총쯤 되나? 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법리 논쟁을 지금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변호인단 구성을 놓고 보면 형격히 불리해 보이는 게 객관적 전력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검사장급이나 검찰총장급으로 해서 이제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 이제 민정수석 출신들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최재경 전 민정수석한테도 부탁을 해보고 예. 홍경식 전 민정수석한테도 부탁을 해보고 홍경식도 했는데 있었네요. 예. 네, 이제 다 고사하고 답변 안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이제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해서 형사 재판을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죠. 예. 완전 침몰한 타이타닉 호에 우리가 물속에 들어